입시에 사용된 스펙들이 모조리 위조라는 얘기만 좀 나오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어떤 전형 방식이든 간에 그게 위조된 문서가 사용됐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의롭지 못한 거고 그건 불법인 거죠. 그래서 언론에서 논란이 된 것들도 이제 이 문서들의 위조 여부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학교 지금 옷을 벗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김호창 선생님이 처음에 지적하신 부분들은 톱니바퀴로 하면 맞물리질 않아요. 공소장에도 없고, 예컨대 뭐 세계 선도 전형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단지 어떤 전형이든 간에 위조가 됐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선생님 그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인터뷰가 나갔을 때는 마치 그 조민이라는 학생이 정말 정당한 방법으로 대학에 들어간 것처럼 여겨지는, 그게 좀 전 문제라고 보고요. 얘기를 할게요. 좀 전에 뭐 그 인턴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한 조원은 그 동양대에서 인턴 활동 한 적이 없어요. 그 조민도 마찬가지고. 한번 볼까요? 조원이 지금 좀 예컨대 여기저기 대학에 뭐 입시 넣을 때 그 제출했던 서류들이 있잖아요. 그 스펙 전부가 다 허위고 위조거든요. 첫 번째 인문학 콘서트 제1기 수료증인데 2012년 겨울방학인데 영어 에세이 쓰기인데, 그 다음에 인문학 콘서트 제2기 수료증. 문제는 뭐냐면 이게 평일 저녁에 했던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고등학생의 평일 저녁에 어떻게 그 서울에 다니는 애가 이걸 들으러 왔다 갔다 합니까? 그 다음에 그거 끝난 다음에 인문학 콘서트 영어 에세이 최우수상까지 받는데, 아니, 참가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최우수상을 받아요? 이거는 사실은 뭡니까? 날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정경준 선생이 거기 장이었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없는 걸 갖다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허위 발급을 한 거죠. 그 다음에 3기, 4기도 문제인데, 인문학 콘서트 제3기 수료증, 영어 에세이 쓰기가 폐강이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참가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4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열리질 않았어요.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데도 영어 토론 과정에서 뭘 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3기, 4기 같은 경우는 아예 그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동양대 총장 명의에다가 직인을 못 찍는 거예요. 왜? 뭐가 있어야 직인을 또 갖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도장을 흐리게 찍어가지고 총장 직인인 것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하나, 둘, 셋, 넷 이걸 다 합쳐가지고 뭐가 해야 되냐면 봉사활동 확인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또 허위 발급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예정서, 이것도 한임석 교수한테 해가지고 아마 받은 것 같은데도 이것도 위조였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증명서 사무국장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냥 가라로 받아낸 겁니다. 그 다음에 법무법인의 청맥 인턴 활동 확인서, 이게 아마 최강욱 그 변호사가 만들어준 것 같은데, 이게 두 개예요. 하나가 2017년에서부터, 하나는 뭐냐,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했다라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 2회 16시간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따져보니까 한 번 인턴 가가지고 10분 하고 돌아왔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 만든 게 있는데, 두 번째 만든 거는 이건 뭐냐면은, 첫 번째 만든 거는 정경심 씨가 이렇게 해달라가지고 문안을 보내줘요. 그럼 문안을 갖다가 최강욱 씨가 그 문안을 받아서 그냥 바로 프린트한 다음에 자기 도장을 찍어서 보내준 건데, 두 번째 거는 아예 그 조국 씨가 그걸 갖다가 그 원래 원본이 있어요. 최강욱 씨가 보내준 거. 그걸 또 자기적으로 해가지고 그 직인을 갖다가 거기다 심어서 만든 건데, 거기는 어떻게 되느냐면 매주 8시간 회당 4시, 매주 8시간 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럼 이건 한 번 할 때마다 4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건데 어떤 거는 하나는 거짓이다. 그렇죠. 이게 이런 식이거든요. 거기다 장학금 증서도 위조가 됐고, 그다음에 대리시험까지 쳤고요. 대리시험 얘기도 안 그래도. 예. 조민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이것도 위조였고요. 그다음에 부산 호텔 실습한 거, 그것도 위조였고, 키스트 생체분자학 기능연구센터 인턴 증명서, 이거는 유시민 씨도 이건 맞기 힘들다고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입으로. 그다음에 당국대 의대 인턴 논문 제일 저자한 거, 지금 논문 취소됐죠? 그 다음에 동양대 표창장, 이거 위조입니다. 그리고 동양대에서 어학교육원에서 인턴십 확인서 찍었는데 이것도 인턴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장학금 문제도 있죠? 부산대 의전원 다니면서 노환중 원장, 이건 이제 뇌물죄로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전형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시험 성적 가지고 뽑겠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다양하게 했다는 것, 시험 성적 이외에 다른 것을 보고 뽑겠다라고 하는데, 그 시험 성적은 보니까 대충 다 비슷하대요. 거기 지원하는 애들이.
이게 결국 결정적인 게 바로 이런 스펙들인데 이 스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위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치 전문가시니까요. 예. 이치 제가 전문가시니까 언제 이런 끼어들어야 스펙을 일반 학생들이 쌓기가 사실 아니요, 제가 일단 먼저 쉽지 이야기를 않거든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저도 공소장을 다 봤어요. 예, 지금 보니까 공소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읽고 계시는데. 아니 저는 예. 동양대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 동양대에 예. 대해서는 뭐 제가 이렇다라는 항상 하는 얘기가 이야기가 있는지. 그건데요. 네. 동양대에 있어서 동양대에서 표창장을 발급하는 업무를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계속 진중권 씨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 동양대에 대해서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웃긴 얘기예요. 그럼 인생을 오래 사는 사람이 너 몇 살 처먹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되죠. 왜냐면 표창장을 어떻게 발급하고 어떤 절차에서 하는지에 대해서 진용 선생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직접 제가 표창장을 발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고대 카이스트 캠프, 고대 캠프 2박 3일 동안 하는 동안에 학생들한테 이게 총장상도 아니에요. 표창장이에요. 예, 이게 표창장이에요. 그런데 표창장을 어떻게 발급을 했냐면 실제로 거기 2박 3일 동안 한 다음에 애들한테 그중에서 애들 잘한 애들 저보고 이야기하래요. 그래서 거기서 적어주더라고요. 과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거기 지금 이야기 나온 그 사실들이 그래 정경심 씨가 정말로 그 표창장을 위조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아, 네, 지금 본인이 어떻게 아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보기엔 이렇게 보여요. 뭐냐면 알 수 없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인 것처럼 지금 하나하나 다 검찰에 나와 있는 공소장의 얘기를 전부 다 그대로 읽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 안 되죠. 자. 왜냐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거고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전에 호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호텔 나온 이야기 보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가 왜 호텔에 가서 이런 걸 했지? 그리고 그걸 뭐하러 위조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많이 나온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래, 조민이 정말로 강남 엄마론, 이거 진중권 씨도 한번 이야기를 하셨어요. 강남 엄마가 정말로 엄청난 뭔가를 가지고, 그래서 얘가 대학을 들어갔다. 라고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일반 부모님들은 불안해요. 그런 걸 보면 정말로 저런 방법이 있구나 라고 해서 제1저자로 저렇게 해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 안 끝났습니다. 계속 얘기해도 될까요? 하세요. 예, 할게요. 그런데 진중권 씨는 자기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정경심 씨가 공부에 대한 부분들 외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제가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공부에 대해서 뭘 이야기를 하던가요? 예? 그게 정말로 무슨 비리를 저지르고 잘못된 방법들을 이야기하던가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식 걱정을 그렇게 해요. 제가 근데 그렇게 그런 걸 쓰지 이야기를 않았잖아요. 하죠. 그런데 자 봅시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건데 뭐냐면 실제로 거기서 이야기됐을 때에 당시에 나왔던 그 강남 엄마론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보면서 제일 많이 이야기했던 게 그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조국 부모가 입시에 정말로 관심이 있다면 이런 짓 안 해요. 왜냐면 호텔에 왜 보냅니까? 거기다가 환경생태공학부를 갈 애를 왜 도대체 거기 가지고 인권법센터에 보내요? 그리고 왜 지방대에 가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라고 해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마치 무슨 엄청난 편법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제가 지방대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지방대 표창장 하나 가지고 무슨 그게 지방대 애들이 취직하려고 받는 건데 얘가 따먹었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면 안 되죠. 만약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택시 타는 사람은 지하철 노동자의 생업을 그러면 방해한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알아들으시고 논리적이지 못하니까 알아들으시지 잘 보세요. 못하죠. 검찰에서 예. 공소장에 쓸 때는 그냥 상상을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면 그게 육하원칙이 하나도 맞지 않아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사실 뭐 네. 재판에서 잠깐만요. 이제 밝혀질 자, 부분이라 제가 얘기할 때는 좀 참아주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자, 검찰에서 공소장을 쓰는데 상상으로 썼다가는 법정에서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소장 내용은 거기에 그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 제시하는 증거들이 내가 학교에 있으면서 직원들한테 그다음 표창장 발급하는 사람들한테 확인한 바에 따른 맞고요. 한 번 더 여기도 뭐 지금 우리 동양대 교수님 와 계시지만은 이 조민이라는 학생이 와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 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표창장은 위조인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아니, 동양대에 있는 사람보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제가 말 끊어서 알아요? 죄송한데요. 네. 그럼 본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은 유력을 본 겁니까? 잘못 본 거죠. 자, 본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강 교수잖아요. K 교수인데, 그 K 교사 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그분도 직접 목격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뭐 문서 위조냐 이게 뭐 스펙이냐 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대리시험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업무 방해 얘기인데
업무 방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니 그 교무실 가서 땡깡 치고 이런 것들이 업무 방해인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잡아놓고 이러지는 않죠. 업무 방해가 어떤 업무 방해냐면 이게 입시 업무와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왜냐하면 출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입시할 때 근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방해하는 건 굉장히 엄격하게 우리가 처벌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유라 사건 때 보세요. 업무 방해였어요. 그때도 다. 이인성 교수 리포트 좀 고쳐줬죠. 이번 징역 1년에 집유 2년 받았습니다. 류철균 교수 시험지 걔 출석 안 했는데 시험지 대신 내주고 그다음에 그 출석 조작을 했습니다. 징역 1년에 집유 2년 받았고요. 최경희 총장은 징역 2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안 게임 메달 그거 원래 면접장에 갖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걸 허용했다는 이유죠. 그 다음에 김경숙 교수도 징역 2년 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분은 징역 10월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 2대 학사관리 업무 등을 방해. 입시도 아니고 학사관리 업무 등을 방해한 걸로 지금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엄청난 얘기해도 거죠. 될까요? 네. 예. 그 진중권 씨가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게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부분들 정유라와 비교를 하는데요. 정유라는 사실은 없는 전형을 혼자 만들어냈어요. 예, 이게 형태가 같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더군다나 자격이 없는 애예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중학생이 지금 고등학교 들어간 고등학교를 건너뛰고 대학교를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격이 없는 애가 들어갔는데 그걸 가지고 애가 성적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자격 기준이 돼서 거기에 들어간 애랑 똑같이 비교한다라는 건 그냥 같은 형태니까 같은 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조금 전에 없어요. 자격 그렇게 얘기한 게 이야기를 아니라 하시면 안 되죠. 고등학교 있잖아요. 고등학교 예. 출석 이런 거 조작한 거 그 교사들 아니 출석 조작한 게 아니에요. 제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실제로 얘가 그 승마에서 그걸 딴 건 어떻게 되냐면 면접 본 이후에 원서를 쓴 이후에요. 예.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될 때 그걸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격으로 아예 탈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민이 어학 자격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탭스가 안 되는데도 붙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냐면 부정입시예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옹호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건 완벽한 부정입시예요. 완벽한 부정입시랑 어떻게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가 이인성 교수가 리포트 고쳐준 거 징역 1년 받은 건 어떻게 얘기하고요? 유철균 교수가 시험지 조작하고 출석 조작한 걸 징역 1년 받은 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입시랑 상관없는 거죠. 그건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그렇죠? 당연히 입시 부정 입학으로 들어온 애가 예를 들어서 거기서 출석도 하지 않고 거기다 리포트도 잘못했는데. 류철균하고 이인성 교수는 부정 입학하고는 아무 상관없고요. 학사 관리 문제예요. 그냥 학사 관리로 지금 1년 받았는데 그게 바로 업무 방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학사 관리를 제대로 못했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한 이야기 저희가 기억이 안 얘기만 오늘 할 되시죠? 것은 업무 방해라는 아니니까요. 것도 예를 들어가지고 교무실에서 깽판 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진중권 선생님, 제가 정의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정의의 문제도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진중권 선생님, 제가 말 끊어서 정말 죄송한데요. 네. 진중권 선생님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게 기억이 안 나시죠? 왜냐하면 이거 정의에 맞지 않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한 그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적게 되는 건 그렇게 훈령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적어도 된다고. 이거는 학사 관리와 다른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그래요. 그 얘기를 좀 하도록 합시다. 보니까 진중권 교수도 그 얘기 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많이 공격을 했는데, 보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기생충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다고요? 그 시험 조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건데, A라고 하는 학생이 보니까 시험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걔가 연극표 7장만 달랑 내고 그 연극에 대한 감사평만 냈어요. 그런데 얘가 A 학점을 받았어요. 이거는 부정입니까? 아닙니까? 부정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이게 부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연극을 본 것을 갖다 학사 과정에 그 사람들이 편입을 넣는가, 프로그램에 넣는가 안 넣는가에 따라 다르겠죠. 아니죠. 아마 그 학점을 주는 예를 권한이 들어가지고 교수님이 내가 있어요. 교수인데, 제가 지금 하는 예를 얘기가 들어가지고 그겁니다. 내 이런 프로그램 자체를 갖다 연극 보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다면 그게 가능하시죠. 잘 알고 계시죠. 그거예요. 뭐냐면 저도 명지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한 이야기가 뭐였냐면, 야, 연극표 7장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리포트 써가지고 내라. 그러면 A 학점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냈어요. 그럼 문제되지 않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 온라인 퀴즈냐 아니냐 지금 논란이 되게 많아. 한쪽에서는 매우 부정적이다. 정의에 어긋난다. 아니다. 이건 단순한 온라인 퀴즈다. 난 양쪽 다 틀리다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들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면 된 줄 아세요? 대리시험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아니요. 대리시험이 아닙니다. 그렇죠. 대리시험 얘기죠. 예. 이거 어떻게 알면 되는 줄 아세요? 그 교수한테 물어보면 나와요.
답이 나옵니다. 안 물어보죠. 왜 안 물어봐요? 망신주기예요. 그냥 그렇게 망신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그래요. 그 입학처에다 물어보고 다른 데다 물어보면 당연히 입학처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걸 망신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조민 이야기를 조금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조민, 듣고 예, 다른 예. 주제 그리고 말씀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조민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조민이 부정입학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단 하루면 알 수 있어요. 지금 6개월 동안 끌고 왔어요. 제가 이게 화나는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알면 되나요? 이거 대학에 가가지고 걔 내신 보면 되고요. 걔 어학 자격증 보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나와요. 얘가 갈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입시 전문가들한테 다 물어보면 돼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이야기되면서 제1저자에 대한 문제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부정했느니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말이 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쉽게 알 수 있는 사건을 가지고 6개월 동안 끌면서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는 어떻게 됐냐면 얘가 부정입학이에요, 이미. 그리고 네, 교수한테 확인하면 될 문제다. 네, 근거도 없이 부정입학이라고 이야기를 계속 끌고 가면서 거기에서 다른 논거들을 만들어내요. 그건 정말 제가 보기엔 아주 악의적이다라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게 말씀, 그거잖아요. 그 학교 예, 예. 성적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영어 성적 이 두 개만 보면 안다라고 했는데 예, 예.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스펙들이 갖다 필요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가장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형의 취지 자체가 아니라 그걸 접고 바로 다양한 활동 경험들을 보고 뽑겠다라고 해서 이게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위조를 했던 겁니다. 검찰의 공소장이 그렇게 나와 있죠.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예, 예. 지금 그다음에 공소장을 그대로 또 하나, 읽으시는데. 또 하나 잠깐만 표창장에 예, 예.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아니, 간단합니다. 예, 예. 제가 아니 뭐 6개월 뭐 끌 거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조민한테 물어보세요. 가가지고 너가 그때 그 튜터 활동했다라는데 튜터 활동 누구 어느 선생 밑에서 했느냐 그 선생 이름만 대라 한마디만 물어보면 돼요. 그러네요, 정말. 간단하네요. 아, 해결책을 예, 제시해 저도 주셨네요. 아주 해결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거 안 물어보셨잖아요. 아니 물어봤죠.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한다고?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언제? 대답을 못 하잖아요. 언제 내가 그런 걸 몇 번 얘기를 물어보시는 했습니까? 예, 예. 내가 몇 번 지금 얘기했습니까? 대답을 못하는 게 아니라 대답을 못하는 구조가 되어 있죠. 뭐냐면 진중권 선생님 말은 매일 지금 신문에 나와요. 조민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나오지 않아요. 어떤 부분들에서도 해명들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저희가 여기 이 토론에 참여한 이유도 네. 딱 하나예요. 뭐냐면 그래 저도 듣보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잘못된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워낙 진중권 선생님 오늘도 뭐 다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니까 오늘도 아마 기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나온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게 범죄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범죄인데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범죄가 아닙니다. 부정입학이 아니에요. 부정입학이 아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의 비도덕성이나 부도덕성에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훈령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제가 할게요. 마지막으로 듣고 예. 검찰 수사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그때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때 방송에서 나가서 문제 제기를 했을 겁니다. JTBC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때 김어준 씨가 뉴스공장에서 그 조민 씨 그 인터뷰했죠. 예. 그때 쓸데없는 거 많이 물어보는데 딱 하나만 물어보면 되는 거다. 너 그때 봉사활동했는데 그때 너 튜터를 했던 그 담당 영어 원어민 교수가 누구냐? 그 사람 이름만 대라. 내가 그때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저분들 변호사 다 톡해가지고 온갖 트위터 쓰고 막 그냥 페이스북에 막 난리 바가지 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없다는 거고요. 또 아무 하나는 질문을 뭐냐면 안 했다라는 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자, 잘못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잠깐만요. 정확히 얘기하셔야 제가 돼요. 질문을 했잖아요. 예, 제가 예. 질문을 그때 던졌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이라도 대라고. 예, 예. 근데 못 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예, 예. 지금 방송 끝나고 지금 조국 교수님, 정경심 교수님, 조민한테 물어봐가지고 그때 원어민 교수가 누군지 이름을 밝혀주세요. 그 다음에 이건데 사실은 이제 그 김호창 선생님은 이 일에서 굉장히 뭐 시발점이 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예. 결정적인 건 아니고요. 사실은 그 겉돌아요. 실제로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렇게 된 겁니다. 정경심 조국이 만약에 표창장이 위조가 안 된 거다라고 한다면 딴 사람들한테 전화할 필요가 없어요. 뭔가를 부탁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또 여기 뭐 동양대 교수님도 와 계시지만은 동양대 전체에서 지금 표창장이 진짜다도 아니야. 진짜일 가능성이 요만큼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장경옥 교수하고 K 교수거든요. 이분들 누가 움직였냐면 정경심 교수가 전화를 걸어서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쉽게 말하면 이게 전체가 세팅된 거예요. 그래서 정경옥 교수가 나한테도 연락을 했고,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이 사람들 말을 믿고 움직이다가 나는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빠져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장경옥 교수가 K 교수한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봉사활동을 한 사람이 본 적이 있다. K 교수한테. K 교수를 믿을 만한 증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확인해 본 결과 K 교수는 걔가 봉사활동을 한 거를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당시 그 프로그램에 장경혁 교수의 딸과 K 교수의 딸도 했는데 이 딸들한테 물어봐도 조민이라는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냐, 언론 세팅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K 교수한테 물어보니까 그 연합뉴스 한테 연락이 갈 거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장경혁 교수가 다른 언론사 다 끊고 오로지 연합뉴스하고만 인터뷰를 해라. 세팅이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장경혁 교수는 이제 아마 유시민 씨가 연락해 줬을 겁니다. 뉴스공장.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유시민 김두관한테 얘기하고 유시민하고 김두관 씨가 최성해 총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안 먹힌 거죠. 그리고 정경심 조국 교수가 특히 정경심 교수가 대학 본부에 모든 사람들 다 전화를 넣은 거예요. 해달라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사실과 사실이 아닌 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진위를 저기 확인할 수가 김준건 없는 선생님이 직접 문제니까요.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이렇게 제가 확인했어요. 전화해서 다. 정경심 교수한테도 확인을 하셨어요. 야, 아니, 그리고 예, 보니까 아니, 오늘 하루 종일 입시 문제만 얘기하실 건가요? 자, 네. 왜냐면은 장경호 교수하고 왜냐면 나랑 그때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하고 주고받은 메일까지도 다 공유를 했었어요, 우리가. 그다음에 K 교수하고 정경심 교수는 내가 K 교수한테 직접 확인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K 교수는 장경호 교수한테 이용당한 거죠. 아니, 그래서 지금 진중권 나중에 뭐라 선생님이- 그랬냐면 이분이 녹음하는 걸 자기랑 대화하는 걸 몰래 녹음하는 걸 깠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화가 나서 전화를 걸었답니다. 장경호 교수한테.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따졌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K 교수, 당신 나한테 당한 거야? 이러더라는 거야. 지금 이게 사태입니다, 지금.